자, 근데 우리가 상처가 났어요. 자, 처음에 바로 재생크림을 사용한다. 자, 좀 시간이 지나서 사용한다. 재생크림과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면 더 건강한 피부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처가 나거나 어떤 시술을 받거나 피부가 민감할 때 쓰는 크림, 바로 재생크림. 이 재생크림은요, 우리 말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크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이 재생크림의 기능성 화장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기능성 화장품에는 재생크림이라고 하는 분류는 없습니다. 원래 이 재생크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마 코스메틱, 피부과와 관련된 그런 화장품 또는 피부가 민감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화장품,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이 재생 쪽의 목적으로 원래 많이들 사용했던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시술 후에 보통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레저나 시술을 하고 나면 열 자극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피부에 상처를 내서 치료하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열만 가해서 피부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나 조직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피부를 정상화시켜주는 레이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레이저들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피부 온도보다 훨씬 더 강한 열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 피부가 어쩔 수 없이 손상을 받는 환경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에 있어서 가만히 두게 되면 피부가 계속 민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둬서 재생크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재생크림이라고 하면 리제네레이션 크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시카라고 하는 크림이죠. 자, 시카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병풀 추출물 이런 것들인데요, 이 병풀은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 풀로도 되게 유명하죠. 자, 호랑이가 상처가 났을 때 그 풀 옆에 가서 비빈다고 해서 상처를 좀 더 스스로 회복시켜주게 만들어주는 풀이라고 해서 아주 오랜 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풀이고, 이 앞글자와 뒤를 따서 시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요. 모든 게 피부 장벽이 시술 때문만이 오는 건 아니죠. 반복된 염증이나 피부가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 매우 건조해서 내 피부가 상당히 장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를 회복시켜주는 과정, 바로 재생을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게 바로 재생크림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상처가 났어요. 자, 상처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피부 안에 있는 진피까지 딱 열려있는 상처, 그 피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상처가 벌어져 있는 그런 열린 상처도 있지만, 단순하게 표피만 살짝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친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열린 상처와 다친 상처를 비교해보면, 열린 상처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난 부분이 피가 나죠. 피가 많이 나는데, 이 피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상처가 탁 하고 벌어졌을 때 진피에서부터 혈관이 끊기게 되고 위에는 다 상처가 났으니까 벌어졌는데, 이를 빠르게 뭔가를 덮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근데 이 피가 남으로 인해서 이 피가 상당히 빨리 이 상처 부분을 덮게 되죠. 이 상처를 덮음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이 응고가 되고, 응고가 되는 이 과정이 마치 1차적으로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단 맞고 보는 그런 상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혈관이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혈관 안에 있는 유속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요. 삼각주, 이렇게 보면은 물에 있는 속도가 쫙 빨라지다가 늘어질 때 어떻게 되죠? 이런 침전물이 쌓이게 되고, 침전물이 쌓이면서 삼각주가 형성되는 게 유속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바로 이런 혈관도 확장이 순간 돼버리면 빠르게 오던 속도가 천천히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혈구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생기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짓무르는 패턴들이 보죠. 뭔가 많은 액체 성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여러 세포들이 이제 천천히 침륜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붉어지기도 하고요, 가렵기도 하고요, 따갑기도 하고요, 욱신거리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는 게 초기에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포들이 점점 분화돼서 들어오면서 일단 이제 세포들이 막아주는 단계가 생기죠. 실질적인 세포가 분화가 생기고, 진피 쪽에는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져서 서서 이거를 상처를 덮어나가는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바로 뭐냐면, 이 상처가 완전히 성숙할 수 있게끔 새로운 살들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아주 성숙된 정상화된 세포들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점점점 정상화되게끔 만들어주는 단계로 바뀌어 나가는 단계, 리모델링 단계까지 형성됩니다. 즉 처음에 피가 만들어져서 응고를 시켜주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이것들이 리모델링 되는 과정, 이게 바로 상체 재생 과정이거든요. 이 상체 재생 과정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재생 크림이라는 것들이 탁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상체를 상당히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재생 크림을 사용해야 할까요? 자, 처음에 바로 재생 크림을 사용한다. 자, 좀 시간이 지나서 사용한다. 정답은 바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상처가 생기고 난 그 직후는 상당히 많은 염증 반응, 그리고 심지어는 노출이 원래는 되면 안 되는 환경에 갑작스럽게 노출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급작스러운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 단계에다가 우리가 재생크림을 써야 돼 하고 재생크림을 딱 바르는 순간 그 반응 역시 너무 과한 투마치 반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극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죠. 자, 그러면 이때는 뭘 쓰는 게 좋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항생제 연고, 후시딘, 닥트로반, 이런 기본적으로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는 이유가 초기에는 상처가 벌어지고 이로 인한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이를 억제해주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초기에는 2차 감염을 막아주는 목적으로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염증 단계가 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세포가 분열해서 들어오는 그 시기가 있죠. 자, 염증 단계가 끝나는 시점이 보통 한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럼 3일 이후부터는 상처가 좀 더 안정화되는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레이저를 하거나 점을 빼거나 뭘 하고 나면 3일쯤 되면 딱지가 생기고요. 3일쯤 되면 뭔가 피부가 막 되게 민감하고 화끈거리고 아픈 것들이 없어지면서 뭔가 진정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바로 그 단계. 일단 염증 단계가 지나고 난 그 다음 상처가 회복되는 그 단계에 실제로 이런 재생크림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재생크림 안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많은 성분들이 이런 것들을 더 촉진시켜줘서 빠르게 더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재생크림은 상처가 났을 때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다. 언제부터 사용한다? 딱지가 좀 생기거나 조금 진정이 되는 시점, 보통 3, 4일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재생크림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 전에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연고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시죠. 상처가 난 부위에는 햇빛을 많이 보고 나면 이게 더 색소심적이 생길 수 있고 얼룩이 질 수 있으니까 선크림을 꼭 써야 돼. 자,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크림을 그럼 또 언제 써야 될까요? 점을 빼고 난 뒤에 상처가 생겼는데, 자, 내일부터 선크림 열심히 바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염증이 있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상처가 좀 진정되고 회복되는 시기부터 일단 재생이 되게 되고요. 재생이 되는 과정에 이제 점점점 피부에 새살이 다 차오르고 나면 상당히 그 기능이 약해져 있는 그 상태는 어쩔 수 없이 자외선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피부의 겉에는 원래 멜라닌 세포가 있고, 멜라닌 세포에서 분비되는 멜라닌이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 세포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멜라닌은 원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1차 방어막인데요. 상처가 난 뒤에 살이 차는 과정에서는 일단 그런 거와 상처 상관없이 새살이 들어와야 되니까 멜라닌의 여부와 상관없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그 자리는 당연히 자외선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처가 난 직후에 바로 쓰시는 게 아니고, 상처가 좀 더 염증이 가라앉는 그 시기부터 재생크림과 함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죠. 상처가 난 부위에는 너무 상처가 심하게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세포 안에 있던 멜라닌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진피, 표피, 세포 안에 있어야 될 멜라닌들이 진피나 표피 바깥으로 막 나오게 되고, 그럼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는 이물 반응으로 인지를 하니까 대식세포가 이 멜라닌을 먹고 멜라노파지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이걸 끌고 밖으로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염증이 생기면
대식세포가 이를 잡아내기에도 너무 양이 많죠. 자, 그럼 남아있는 것들이 그대로 상처가 아무 동안에 침착이 되게 되는 게 바로 색소 침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소 침착을 예방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염증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빨리 완화가 되고 색소 침착이 생겨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부분들은 빠르게 재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색이 조금 남아있는 병변들은 아무래도 자외선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더 얼룩이 잘 지고 색소가 더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훨씬 더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재생크림과 자외선 차단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면 잊지 않고 우리가 이런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귀찮단 말이에요. 번거로워요. 뭐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재생크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재생크림이 들어가 있는 성분과 함께 그다음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같이 출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피부의 상처도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자외선으로부터 취약한 피부를 상당히 빠르게 이걸 보호해주는 그 역할까지 한다면 나중에 상처가 충분히 회복될 때 더 건강한 피부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크림들을 언제 발라야 될까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염증이 가라앉고 난 한 3일 정도 이후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해야 될까요? 피부가 충분히 회복되고 이것들이 완전히 성숙되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시기는 최소한 3개월까지는 걸립니다. 자, 그러면 3개월까지 다 발라줄 필요는 없고요. 보통 우리가 한 달 정도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니까 열심히 꾸준히 이것들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병풀 추출물 안에 어떤 성분들이 이렇게 피부의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도움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아시아틱 애시드,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마데카소사이드와 같은 이러한 특정 성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러한 성분들을 차라리 직접 넣어가지고 보통 이런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자외선 차단제까지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같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들 사용하죠. 민감한 피부, 장벽이 회복된 데는요, 자외선이나 모든 외부적인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재생도 시켜주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또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들어갔을 때 우리 피부는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